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오빠입니다. 자, 오늘도 삼성전자가 또 역대 최고가를 경신을 했죠. 저는 어제까지도 정말 꾸역꾸역 매수를 해서 더 이상은 이제 들어갈 돈이 없습니다.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주가가 잘 올라줘서 수익률도 괜찮게 나오고 있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편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가의 상승세가 언제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고요. 어느 정도 수익이 났다면 항상 우리가 하는 고민이 있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적당히 먹고 빠져야 될지, 아니면 조정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현금화를 시키고 떨어지면 또 다시 들어가야 될지, 그것도 아니면 그냥 저처럼 무조건 현금화 시키지 않고 풀 베팅 상태로 계속 들고 갈지, 이런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삼성전자가 너무 올랐는데 적당히 먹고 빠져야 될지 아니면 계속 들고 가야 될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제목으로 한번 지어봤습니다. 일단 저의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당연히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대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초에 단타로 접근을 하셨다면 적당히 먹고 빠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죠. 욕심을 부리다가 수익률 다 까먹고 마이너스 전환되는 경우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특히 테마주나 잡주 같은 경우는 매도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지금 잡주나 테마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얘기를 하고 있죠. 삼성전자는 잠깐 반짝하는 잡주가 아닙니다. 40년 동안의 주가를 보면 1000배 이상 상승했고 지금도 우상향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주가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답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반도체, 스마트폰, 5G 통신 장비,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장 사업, 그리고 가전까지 정말 많은 사업을 하고 있죠. 인터넷 중심의 3차 산업혁명이 이제는 내리막길로 가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 기술을 토대로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 빅데이터, 로봇, 무인 시스템, 이 밖에도 많습니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드론도 포함되어 있고요. 원격 의료수술도 4차 산업혁명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이겁니다. 인간의 기능을 한마디로 기계가 대신하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의 역할이 축소되는 만큼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겠죠. 반도체가 바로 인간의 두뇌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삼성전자의 주요 사업을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이 중에서 삼성전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업을 하나만 꼽으라면 반도체입니다. TV나 냉장고 이런 것들은 완전 사이드 개념이고요. 진짜 핵심은 누가 뭐래도 반도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반도체가 또 종류가 여러 가지라서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요. 반도체를 크게 기능별로 두 개로 나누면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다른 말로 시스템 반도체라고도 합니다. 하는 역할에 따라서 메모리와 비메모리로 나눈 것이고요. 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죠.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 가장 잘하는 분야가 바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자, 여러분들 D램이라는 말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죠? D램도 메모리 반도체의 한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낸드 플래시도 있고요. SSD도 있습니다. 조금씩 하는 역할이 다른데 공통점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요. 비메모리 반도체가 하는 역할은 데이터를 연산하고 명령을 내리고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를 단순 저장만 하는 메모리 반도체와는 약간 느낌이 다르죠. 딱 봐도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왠지 더 어려울 것 같고 더 비쌀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 비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정도가 되고요. 수익성도 비메모리 반도체가 훨씬 더 좋습니다. 삼성전자로서는 살짝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인데 이왕이면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1위를 하는 게 더 좋겠지만 그래도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1위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대단한 것이죠.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최강자는 인텔이라고 할 수 있고요. 2020년 기준으로 반도체로 돈을 가장 많은 버는 기업도 인텔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데이터 처리량은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가 같이 성장한다는 얘기죠. 비메모리 반도체의 처리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메모리 반도체의 용량이 적거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절대로 좋은 성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의 특성상 비메모리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가 따로 놀 수 없는 필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가 아무리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서 수익성이 좋고 시장 규모가 크다고 해도 메모리 반도체만 잘해도 충분히 먹거리는 많이 창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만으로도 전체 반도체 세계 1위를 먹은 적도 있거든요. 파이 자체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크지만 큰 파이에서 내가 조금 먹는 것보다는 작은 파이에서 많이 먹는 게 결과적으로 양이 더 많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세계 1, 2위 수준을 유지를 해왔는데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만으로도 성이 안 차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도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에도 종류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파운드리에 지금 가장 힘을 많이 쏟고 있죠. 자, 파운드리라는 것은 반도체를 제조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데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수록 반도체를 제조해 주는 사업도 호황을 누리겠죠. 삼성전자에게 파운드리가 유리한 이유는 원래부터 삼성전자는 종합반도체 업체였기 때문에 반도체 설계와 제조를 동시에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제조에 있어서 아주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는 비메모리 반도체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비메모리에서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파운드리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짱을 먹을 확률이 가장 높은 분야는 이미지 센서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수익성을 놓고 봤을 때는 파운드리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도 거의 모든 관심이 지금 파운드리에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만의 TSMC라는 파운드리에서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거의 넘사급의 업체가 하나 있긴 한데 지금 파운드리 업계의 동향을 보면 두 업체가 서로 이렇게 나눠 먹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의 기업이 확 치고 올라가서 나머지 기업이 망하는 구조가 아니라 흘러 넘치는 파운드리 시장을 양사가 거의 독과점을 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둘 다 같이 커간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미래를 밝게 보시는 분들은 파운드리 1위인 TSMC와 현재 2위인 삼성전자의 주식을 골고루 보유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반도체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삼성전자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기에 정말 괜찮은 종목입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메모리 반도체에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10년 후에는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도 1위에 올라서겠다는 목표로 천문학적인 투자금을 쏟아붓고 있는데 만약 이게 정말 현실화가 된다면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모두 최강 기업이 탄생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희망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100% 현실화된다는 보장은 당연히 없습니다. 주식 투자 자체가 불확실성에 대한 베팅이고요. 리스크는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확실성이 클수록 기대 수익률도 높기 때문에 선택은 각자가 신중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미래에 잘 된다는 보장이 있냐? 나는 불확실성이 너무 싫다. 삼성전자라고 망하지 않는 법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당연히 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원금이 보장되는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을 하시면 됩니다. 이 주식 투자라는 게 정말 잘만 하면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 들어가면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 정신적인 고통까지 당하게 됩니다. 체질적으로 주식 투자에 맞지 않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저는 계시다고 보는데 그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초우량주에 투자를 하시거나 그것도 불안하시면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주식 자체가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도요, 크게 손실을 볼 수도 있고요. 폭락장 분명히 언젠가는 올 겁니다. 지금 뭐 사상 최고가라고 난리가 났지만 여기에서 50% 넘게 빠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너무 무리해서 대출을 받는다거나 원금 손실을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들이 뭐 남들이 삼성전자 다 좋다고 하니까 또는 절대 망할 일 없고 무조건 오른다고 하니까 뭐 이런 이유로 투자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자세는요, 그냥 쿨하게 100% 다 날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하는 겁니다. 다시 처음 물음으로 돌아와서요, 과연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정말 잘 나가고 있고 역대 최고가를 막 경신하고 있는데 이쯤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서 거위 백숙을 먹을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오른다고 생각하고 황금알을 계속 낳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겠죠. 제가 황금알을 낳는다는 표현을 했는데 황금알을 낳다가 중간에 변비에 걸릴 수도 있고요. 뭐 설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손실을 의미하겠죠. 기꺼이 이런 불확실성을 감수하실 분에 한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 투자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장기 투자를 권하는 이유는 아까 다 설명을 드렸죠. 미래는 4차 산업혁명이 중심이 될 것이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바로 반도체가 될 것인데 삼성전자는 현재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1위를 하고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세계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투자를 실제로 하고 있고 이미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세계 2위에 올라와 있죠. 게다가 스마트폰 사업도 하고 있고요. 가전,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장 사업, 기타 등등 정말 많은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아직도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죠. 역대 최고가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심각한 저평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을 해볼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 생각은 다 전달을 해드렸고요. 남은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삼성전자가 무조건 100% 확실하게 주가가 폭등만 한다면 제가 여윳돈으로 할 이유가 없겠죠. 저도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대출받지 않고 여윳돈으로만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미래의 가치를 정말 높게 평가한다면 조금은 무리를 해서라도 투자할 만한 가치는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손실을 감수하고 삼성전자에 장기 투자를 계속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올해 주식시장은 이제 지나갔고요. 내년부터는 2021년 새로운 주식시장이 또 펼쳐지겠네요. 삼성전자의 떡상을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